거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분량을 부피를 재시면 당연히 지름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밥이 질게 나오면 볶음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료 씻기 전에 먼저 수분부터 좀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는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면 되겠죠. 중식 요리에서는 대파가 거의 빠지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제 중식당에서는 대파에다 기름에다가 대파로 이제 많이 넣어놓고 끓여놔요. 그럼 이제 그게 대파 기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로 요리를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 지금 들어가는 거 제가 아마 거기는 호박이라고 써드렸는데 가지 써놨어요. 근데 이거 냉장고 봤더니 그거 가지가 많아서 제가 이걸로 그냥 대체하려고 써놓은 거고요. 집에서 그냥 정말 대파하고 계란만 있으셔도 요리 충분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베이컨 대신에 햄을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야채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베이컨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먼저 씻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쌀을 재셔야 돼요. 물이 이렇게 지금 계속 흔들 때마다 나오죠. 이거를 충분하게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짝만 넣는 거는 물기가 제거 안 되고요. 이렇게 톡톡 때리세요. 톡톡톡톡톡 뒤에를 엉덩이를 때리셔서 물기가 충분하게 제거된 다음에 계량을 하셔야 정확한 계량이 나와서 밥을 꼬들거리는 밥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계량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자, 냄비에다가 물기 없게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계량컵 안에 넣으시고요. 그냥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쌀이 좀 바깥으로 조금 살짝 흘리기도 하거든요. 요거 가감해서 밥을 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꼭 다시 주스려고 안 하셔도 되고요. 너무 꾹 누르지 마시고 살살살 보듬어서 자, 이 양과 동일한 양의 물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떨어진 것까지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조금 약간 배도 나와 있고요. 자, 떨어진 것까지 조금 감안해서 똑같은 양으로 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센 불로 가세요. 기울지 않게 평평하게 놓으시고 센 불에서 그냥 계속 가열하세요. 언제까지 한번 끓을 때까지 가열할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주시는데 자, 이 뚜껑이 사실 압력밥솥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꽉 눌러서 압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밥이 꼬들거리고 맛있거든요. 근데 얘는요, 얘가 좀 끓으면 들썩들썩거려요. 그래서 안 맞죠. 그래서 시험장도 이 냄비 나와요. 얘를 물기를 젖은 행주로, 물기 안 젖으면 다 탑니다, 행주가. 충분히 적셔서 꼭 짜세요. 그리고 얘로 감싸주세요. 그러면 뚜껑이 꽉 맞게 돼요. 안 들썩거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뚜껑을 닫아놓으면 끓는지 안 끓는지 안 보이니까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놔두셔도 돼요. 물이 100도가 될 때까지 그냥 놔둘게요. 그러면 요거 하는 동안 이제 야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냐면 사실 요거 새우볶음밥에서는 이제 센치를 정해줬어요. 0.5cm로 썰라고 돼 있는데 저는 요거는 지금 자격증 메뉴 아니니까 좀 응용해서 밥알 크기 정도 있죠. 밥알 크기보다 살짝만 더 크게 해주시면 식감이 제일 좋아요. 입에서 씹었을 때 밥은 벌써 씹어서 목구멍 넘어갔는데 아직 야채랑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좀 맛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리를 같이 하실 때는 크기를 좀 비슷한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칼질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자, 저렇게 끓죠. 가장자리부터 저렇게 뽀글뽀글뽀글 거리면 됐어요. 너무 늦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렇게 끓는 거 물이 지금 90도가 넘은 게 내 눈으로 확인이 되면 이제 불은 줄이세요. 그러면 가스레인지 기준으로 요 밸브 기준으로 중불이 아니에요. 불 크기가 중간으로 줄어야 됩니다. 불의 크기가 중간으로 아까 센 불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반 정도의 크기로 줄었으면 이게 중불이죠. 그럼 여기서 4분이 있을게요. 4분. 근데 모르고 요 팔팔 끓고 있는 거를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3분만 가세요. 뚜껑 닫고 3분만 가셔서 만약에 가장자리만 끓어올 때는 4분, 만약에 팔팔 끓는 거 발견하셨으면 한 3분 정도만 가셔서 그 시간만 가열 시간을 주겠습니다.
5분. 자, 그리고 칼질 처음 하시는 분들, 자, 왼손은 꼭 오므려서 이렇게 펼치시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펼쳐서 하시면요, 두께도 안 맞고요, 칼도 흔들거리고요, 다칠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을 벼서 이렇게 비면 크게 다치겠죠. 그죠? 오므리셔야 돼요. 오므리셔서 내가 위에서 봤을 때 절대 손끝이 보이면 안 돼요. 손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마디 위에 있죠. 여기가 닿아야 돼요. 여기가 닿으셔야 칼이 안정적이고 두껍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은요, 내려서 쓰는 게 아니에요. 따다다다닥 이렇게 내려 쓰는 게 아니라 밀어서 씁니다. 왼손이 붙여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요. 근데 도마를 이렇게 딱 받쳐서 이렇게 밑에다 놓으시고 차렷한 상태에서 밀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살짝 오른발이 뒤로, 왼손잡이를 하시는 분들은 왼손을 좀 뒤로 가시면 되겠죠.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발이 살짝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살짝만 뒤로 가셔서 밀 수 있게 가세요. 밀 수 있게, 손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가주시고, 왼손 제가 무조건 줄여 있으라 했어요. 왼손은 구부린 상태에서 약간 공을 잡아주는, 계란 하나 정도 잡아주는 사이즈로 구부리시고, 허리는 좀 피세요. 제 초보자들 시험장 가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그죠? 안 보인다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아무리 허리가 크고 눈이 잘 안 보여도요, 왼손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보고도 충분히 쏠 수 있죠. 그래서 왼손이 항상 붙어있는 자세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칼은 날만 잡으시면 흔들려요. 항상 날을 같이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날을 같이 잡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렇게 가지런하게 다시 한번 모으시고, 자리대로 한번 맞춰줄게요. 마찬가지예요. 얘를 잡으실 때도 이렇게 모아서 잡습니다. 공 하나 들어가는 사이즈로 이렇게 잡으시는데,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학생 하나가 얜 닿았어요. 얜 닿는데 엄지손가락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만큼을 잘라서 순천병원 입원한 학생도 있었어요. 봉합수술했어요.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여긴 닿다고 방심한 거야. 그래서 항상 절대 칼이 먼저 제일 많이 닿고 있는 건 얘여야 돼요. 여기에 다쳤으면 여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셔야 되는데, 어느 손가락이 얘보다도 더 나와 있는 손가락이 나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구부려서. 자, 다발 크기보다 살짝 크게 들어갈게요. 자, 시간 체크 잘 해주시고, 이 정도만 다져도 볶음밥 하는데 충분할 것 같아요. 자, 합쳐놓지 마세요. 야채가 익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들어가는 시간도 달릴 거거든요. 절대 싱크대에다가 음식물 버리지 않습니다. 자, 4분 지났죠? 그러면 이제 불은요, 최고 약불로 줄일 거예요. 뜸으로만 가세요. 밥이 많지가 않잖아요. 밥이 많을 때는요, 가열 시간 좀 많이 가셔야 돼요. 근데 밥이요, 지금 냄비 바닥에 요만큼 깔려 있어요. 요만큼 깔려 있는 상태에서 가열 시간 오래 가시면요, 누룽지 100% 생겨요. 그러면 담아낼 게 없어요. 그래서 누룽지가 하나도 안 생기는 방법으로 갈 거거든요. 밑에가 누르지 않게끔 불을 최대로 줄이세요. 근데 요 불 조절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내가 뭔가를 프라이팬에 불 위에 올렸으면 이거를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들어봐야 돼요. 냄새도 맡아보고 연기 올라오는 것도 눈으로도 확인하셔야 되고 오감으로 다 보셔야 되는데, 타다다닥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누룽지 생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뚜껑을 열어봐요. 그럼 밥이 하나도 안 익죠. 그냥 불 꺼놓으세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밑에 조금 누르던 게 다시 붙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불 꺼놓으시고 그냥 그대로만 놔두셔도 아마 누르신 게 아닐까. 항상 소리 들어오셔서 조금이라도 따다다닥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불을 약하게 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험장이 지금은 이제 에어컨도 많이 틀 때거든요. 불이 자주 꺼질 수도 있어요. 항상 확인하세요. 눈으로도 확인하고 귀로도 확인하고 이제 냄새로도 한 번씩 맡아보시고. 자, 만약에 이게 자격증이었으면 얘를 이제 이 모양대로 쓸 텐데, 자격증 아니니까 그냥 동그라미 모양대로 그대로 쓸게요.
반살기로 그럼 잡아주시고. 자, 당근도. 자, 껍질 제거하는데 지금 소리 나요. 들어보세요. 소리 나요. 안 들리고. 나죠? 그죠? 낫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놔두세요. 만약 평상시로 되게 약불로 가신다 그러면은 5분 이상 가시면 돼요. 5분 지나서 그럼 물 바로 끄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소리가 날 때는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꺼놓으시면 돼요. 그럼 뜸으로 밥이, 뚜껑만 안 내시면 뜸으로 밥이 다 튀겨집니다. 자, 이런 거 껍질 벗길 때는 그냥 일반 칼 쓰세요. 자, 굴러가지 않게 한쪽 자르시고, 마찬가지로 밥알 크기보다 살짝 크게, 또 당근 잘 안 익으니까. 칼질 안 되시는 분들은 꼭 말씀하세요. 그래도 우리 조교 친구들이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 뜨면서 저녁 6시까지 하는 일이 칼질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도 칼질들은 잘해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마늘을 꼭다리 따져주시고요. 너무 클 때는 반 잘라서 슬라이스 하는데, 이때 칼질이나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너무 얇게 쓰지 마세요. 다 타버립니다. 한 0.2cm 정도로 약간 두툼하게 갈게요. 이게 타버리면 쓴맛 나요. 얘는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너무 얇게 종이장처럼 얇게 슬라이스 해주면 안 돼요. 자, 향채는 향채끼리 같이 주세요. 대파, 마늘, 생강이 향채입니다. 홍고추까지 매운맛을 내는 거니까. 자, 베이컨. 자, 마찬가지로 이대로 그냥 길이대로 한 0.5cm 두께로 썰어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준비 다 끝났어요. 계란은 스크램블. 만약에 근데 요즘은 또 굴소스가 다 있더라고. 집에 웬만한 굴소스가 다 있는데, 굴소스가 없으시면 그냥 간장만으로 향을 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이제 중식 배우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집에 두반장, 굴소스 정도는 이제 구비를 좀 해놓으세요. 체에 걸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스크램블만 내시고, 약간 계란 비린내가 날 수 있으니까 소금만 살짝만, 이만큼만 살짝만 넣어놓을게요. 자, 뚜껑은 열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뜸이 최소 못해도 5분 이상 들어야 되니까. 자, 볶는 기술 알려드릴게요. 자, 불 내는 거 겁내지 마세요. 자, 주변에 열이 세지니까 20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녹을 수 있는 거 좀 치워 놓으시고, 이런 거 멜라닌 거를 같이 놓으시면 멜라닌도 다 타요. 자, 여기에 기름. 이 정도 야채 볶으려면 한 3스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물기 하나도 들어가면 안 돼요. 물기 제거하시고. 자, 3개 정도 넣으시고요. 이거 너무 달구지 마세요. 들어가자마자 타면 안 되니까, 기름이 좀 우러나야 되니까 향채를 먼저 넣으시고 같이 달구세요. 처음부터. 그러면 언제까지 달 거냐면 약간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갈색이 조금 날 때까지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스탠바를 해놓는데, 자, 여기 기름이 달궈져 한 200도 올라간 상태에서 간장이랑 술이 들어가면 100% 불이 붙습니다. 근데 그때 막 우황장, 술이랑 간장 이것저것 넣다 보면은 놓쳐요. 불나고 색깔이 얘 다 버리겠죠. 중식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중식 시험장 가면 어떤 사람은 막 불을 내고 있는데, 나는 이제 소심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모든 과정에, 제가 요리법이 하나가 있잖아요.
텐 들어가면요 향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술 간장으로 향을 내고 그 다음에 주재료가 들어가게 돼요. 이게 마파두부를 하든 난자한스를 하든 홍슈두부를 하든 모든 게 다 들어가. 라두리를 하든 깐풍기를 하든. 그래서 먼저 이 불리는 기술을 제가 먼저 가르쳐 드리는 건데 꼭 해셔야 되는 프로는 아니에요. 품목은 아니에요. 뭐 요구사항에 불을 내셔라 이런 건 없으니까 내가 위험한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돼. 자, 지금 색깔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우왕좌왕 다 넣지 마시고 여기다가 미리 섞어 놓으세요. 술이랑 간장. 국간장이네. 간장. 자, 시험장에선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색깔 나니까. 그냥 조금 넣으시는데 오늘은 조금 더 넉넉하게 들어갈게요. 자, 색깔 나죠? 중식 화덕이 끄면은 사실 이 정도까지 안 달궈도 불이 나요. 불이 맛나니까. 근데 얘는 이 정도까지 달궈야 돼요. 자, 술이 들어가서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물만 들어가서 불은 붙습니다. 그냥 불어서 끄세요. 요거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맛이 틀려요. 이 기름에 간장이 타면서 불이 나면서 잡내도 없애주고 이 누린 불의 향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야채 당근이 먼저 덜 익으니까 얘부터 넣을게요. 그리고 다른 야채도 이제 넣으시고. 저는 집에서 자주 하거든요. 근데 사실 2인분 이상은 힘들어요. 야채 2인분 이상 넣었다가 숨이 다 죽어요. 걔네 다 익히려고 그러면. 만약에 2인분 이상 할 것 같으면 야채만 따로 볶으세요. 그리고 반 나눠 놓으세요. 그리고 밥이랑 이제 따로 볶으시면 돼요. 2인분씩. 자, 그래서 야채 이제 살짝 익혀주시고 빼내세요. 여기다가 스크램블을 할 수는 없거든요. 스크램블은 따로 가셔야 돼. 자, 여기에 기름 또 스크램블 해야 되니까요. 자, 기름 충분히 둘러주시고 계란 엄마 이거 일로 와도 돼. 자, 밀당을 하면서 잘게 쪼개주세요. 얘가 제가 장식용으로 여기 그릇에다가 먼저 살짝 깔아놓을 거예요. 아마 중국집 가셨으면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동그랗게 넓적하게 해갖고 위에 계란만 올라가 있죠. 그래서 계란을 먼저 이렇게 깔아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야채 넣으세요. 그럼 야채도요, 이제 장식용으로 밑에다가 살짝 이렇게 보이게. 그럼 가끔씩 저는 이제 중국집에서 볶음밥 시키면 너무 야물딱스럽게 야채만 그냥 위에 살짝 올라가고 밥은 거의 섞이지도 않더라고, 야채가. 좀 오늘은 식당이 아니니까 좀 양채 넉넉하게 넣을게요. 자,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간은 굴소스만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굴소스는 이제 굴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비려요. 비린 맛이 좀 강해요. 그래서 얘는 항상 포인트를 주려면 얘하고 꼭 같이 쓰셔야 되는 게 후추예요. 후추를 꼭 같이 쓰시는데 사실 이 후추보다는 그라인더가 더 향이 또 세긴 하죠.
갈아놓으면 향은 날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갈기 직전에, 왜 마늘도 간마늘 쓰는 거하고 직접 가서 쓰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후추도 직접 여기다 갈아버리면 향이 훨씬 더 세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안 나와요. 그리고 굴소스 들어가시고, 사실 조미료 쓰면 맛이 괜찮은데 사실 시험장 집에서도 조미료 대신 이제 쓸 수 있는 게 감칠맛을 주는 거거든요. 설탕, 단맛이 날 정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이 감칠맛을 살릴 수 있을 정도만 들어가세요. 그럼 얘가 약간의 묘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밥 넣어줄게요. 자, 누룽지 생겼나 안 생겼나 볼게요. 하나도 안 생기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아무것도 안 생기네. 자, 으깨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쪼개세요. 밥이 으깨도 밥이 안 온 것 같아요. 보슬보슬하게. 네. 자, 땡길 때 힘주는 거예요. 요거는 좀 오래 걸려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시간 조금 많이 남은 그럴 때 소금 하나씩 드릴게요. 소금 볶으시면 돼. 집에서도 소금으로 연습하시면 구운 소금은 더 맛도 있잖아.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나한테 다 떨어져요. 톡, 톡, 톡 땡기는 거예요. 시험 볼 때도 쓰세요? 네. 사실 중식은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왜냐면 젓가락이나 이걸로 뒤적거리면은 밑에 게 그렇게 안 올라와요. 근데 이렇게 뒤집으면 밑에 게 위로 올라와 버리니까 야채가 숨이 살 수밖에 없죠. 자, 새우볶음밥이 이거 똑같아요. 지금 베이컨 대신 새우 들어간 거예요. 똑같습니다. 밥 짓는 기술이 조금 중요해요. 그리고 색깔을 안 내요. 왜냐면 색깔을 내버리면 밥이랑 지른거 이런 것들이 구분이, 그래서 시험장께 조금 맛이 떨어지는 게 굴소스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하얀색 그대로 내야 돼요. 새우 익은 거나 그 다음에 야채 어떻게 썰었는지 이런 것들 다 봐야 되거든요. 참기름 깜빡했다. 참기름 살짝 이제 마지막에 좀 넣어주시면 되고, 그릇에다가 드셔서 꼭 불 안 내셔도 괜찮아요. 하시다 보면 돼요. 저는 계속 그걸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씩 이제 해보시면, 근데 틀리죠. 볶음밥의 향이 틀려요. 나중에. 우와. 집에서 해. 자, 너무 꼭꼭 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눌러서 새우볶음밥도 똑같이 위에 새우가 몇 알 안 들어가다 보니까 밑에다가 깔고 이렇게 뒤집어서 넣어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그릇에다가 뒤집어 엎으시고 그 다음에 엎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새우랑 스크램블, 아마 중식당에서 볶음밥 시키시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아마 야채는 이거에 3분의 1도 안 들어갈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건 뭐 그냥 데코용으로 파슬리 가루만 살짝만 뿌려줄게요.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그 중국집에서 볶음밥 시키면 4,500원 받죠? 그럼 원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베이컨 요 정도만 200원 들어갈 거고요. 야채 그래봤자 5,500원도 안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먼저 볶음밥도 오늘 그럼 이렇게 썰기 안 되는 친구들은 좀 얘기 좀 하고요. 오늘은 행주 저기 거 먼저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주 갖고 다니시면 돼요.